네, 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는 은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왔고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면서 반등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어제 좀 큰 일이 있었죠. 코스피에서는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속에서 개인들이 이 물량을 오롯이 다 받아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개인이 4조 5천억 원가량의 순매수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지금 좀 너무 흥분한 게 아닌 건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프리마켓에서 바로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제가 기회였다고 보실까요? 저는 전일장의 조정이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의 과열을 한 템포 꺾어주는 그런 모습? 상당히 이제 광분하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움직임과 중간중간 과격한 움직임들은 나타나겠지만 현재 구간은 지속적인 우상향, 거기에 어떤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확대가 나타난지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자 수급적인 포인트는 조금 이전과는 달랐어요. 외인과 기관 모두 다 완전히 다른 쪽에 대한 매수 강도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외인이 네이버와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기관 쪽에서 한미반도체, 메리츠금융지주, SK스퀘어 등을 매수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금융지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은행과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세 개의 그 은행권에서 제1금융권에서 합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개발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핀테크 산업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자산에 대한 자본금, 한마디로 기초 자산이 어떤 것으로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초대형 금융사들 간의 협약,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 하나금융지주의 전일자 움직임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작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올라왔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을 기대하기는 지금 현재는 조금은 어렵겠다라고 보지만 지속적인 우상향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것이 이제 매출적으로 영업이익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금융지주가 전년 연간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더욱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움직이지만 좀 안정적이고 배당에 대한 니즈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지주사 위주로 해서 언급해 주셨고 하나금융지주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본다면 이틀 연속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에 대한 움직임이 좀 바뀐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도 그런 연속성을 과연 이어갈지, 그리고 이 안에서 금, 은 하락에 따라서 관련한 ETN 관련한 종목들이 좀 하락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쪽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기회를 좀 찾아볼까요? 네,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움직임 여전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금가격, 은가격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제가 보는 것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AI가 AI를 키우고 있는 그런 시대,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AI들을 모아놓고 경쟁을 시키고 사회를 만들어 봤더니 거기서 종교가 나왔다더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그 종교가 바로 메모리 종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 그리고 젠슨 호안, 팀 쿡,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계속해서 이 메모리에 대한 부족 현상,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026년에서 2027년 상반기 정도까지 쇼티지가 계속되고 이제 완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완화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족 현상이 지속
공격적인 측면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시각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2028년, 2030년 정도 구간 들어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업으로 등극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여기에는 DRAM, HBM, 낸드 여러 가지 이 세 개의 주축이 되는 메모리단에 대한 성장 포인트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저는 낸드에 대한 추가 성장 모멘텀에 집중도를 높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중요한 건 전일자 생각보다 눌리지 않았던 대덕전자에 대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자 뭐 대부분에 대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눌렸어요. 하지만 심택과 대덕전자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지금은 다시 한번 5%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덕전자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측면과 이 산업에 대한 성장에 FCBGA 그리고 MLB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진출 교두보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덕전자가 이제는 드디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레벨업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덕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적인 측면 플러스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7만 원 돌파는 기대하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제 시장에서 생각보다는 많이 밀리지는 않았었던 대덕전자가 실적 받침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 공략주였는데, 이제 다음 목표가는 7만 원 또 설정을 도와주셨습니다. 7만 원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다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함께 볼 수 있는 한양 디지텍도 있습니다. 낸드 회복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올 때 한양 디지텍도 함께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상승률은 29%대 11월 달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빨간불을 제대로 켜내고 있고 5%가량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쥐고 가면 되는 거겠죠? 네, 한양 디지텍이 요 근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SSD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양 디지텍이 ESSD를 모듈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본다면 국내에서 SSD를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대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1월 달과 특히 1월 달에 또 한 번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리면서 SSD 한마디로 낸드 시장에 대한 공략 포인트의 대장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번에 거의 3만 원, 29,550원을 찍고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굉장히 잘 받고 지금 현재 NXT 시장에서는 5일선 돌파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조금 여유롭게 3만 원 돌파까지 기대감을 높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32,000원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목표가 32,000원 유지하자 적어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세트레가이 볼 수 있겠는데, 이제는 위성이 드론을 띄운다고 하는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책, 민간, 수출 이렇게 3박자가 정말 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4%가량 조정이 나왔었지만 여전히 이슈들도 남아있는 만큼 이 모멘텀 따라서 계속해서 담아가면 되는 걸까요? 네, 세트레가이 가 스페이스X의 행보,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 XAI, 테슬라랑 합병을 한다, IPO를 한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중요한 건 이 스페이스X가 이 IPO를 한다, 아니면 테슬라랑 합병을 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앨런 머스크가 100만 개의 위성을 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이 위성 시장, 적어도 위성 시장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를 통해서 국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민간 항공 쪽에서도 이 우주 시대에 대한 개막 속도가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사실 세트라가이는 이전에는 제가 안내드렸을 때가 12월 15일인데 이때는 시장에서 아예 관심도가 없었던 종목이에요. 뭐 HV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스피어 이런 종목들에 대한 니즈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제가 세트라가이를 골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책적인 측면의 니즈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자, 이 관심도가 없었던 구간에서에 대한 전략과 그 다음에 1월 2일 날 다시 한번 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자체에 지금 대장격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가격 한 7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차 목표 가격이 21만 원이었습니다. 전일자에서 1,000원 정도 부족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20만 원에 대한 트라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목표 가격을 7차, 제가 이제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7차 목표가 23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좀 더 차익 실현을 하셔서 남은 물량으로 조금 더 즐겨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197%, 240% 나온 만큼 이제는 일부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되 7차로는 목표 주가 23만 원 설정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역시도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볼 수 있겠는 종목이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보겠는데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이 투자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말 요즘 시장에서 잘 거론되고 있는 뭐 피지컬 AI 로봇, 우주항공 관련해서 볼 수 있다면 어제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8%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애플의 이제 OLED로에 대한 전환 포인트, 특히 이제 아이폰 17 프로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 제가 이 이녹스 첨단 소재를 세트랙아이를 놓치신 분들은 이 종목의 집중도를 좀 높여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렸죠. 이런 종목, 이런 플로우, 흐름 같은 거를 잘 잡으셔야 지금 현재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종목들은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실적에 대한 개선, 반도체, 우주항공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에 대한 성공 전략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도영의 럭키세븐 이 인사이트와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안내를 드리니 입장하셔서 이녹스 첨단 소재 아니면 세트라가이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에 대한 움직임에 우리는 좀 더 집중도를 높여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무방에서도 추가적인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1월 13일 날 안내 드리고 나서 살짝 눌렸습니다. 오히려 조정은 우리에게 매수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구간에서부터 정말 스페이스 X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에 대한 동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전일자 38,900원을 찍고 나서 살짝 눌렸는데 4만 원 돌파까지는 조금 수월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0% 이상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0% 이상의 상승률을 노려보면서 이제는 4만 원 무난하게 통과 가능할 것 같다 언급해 주셨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다른 종목처럼 5%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외에도 RFHIC 11월 달, 1월 달에도 언급해 주신 바 있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6만 원으로의 상향 조정 적어주셨고 세트랙아이와 한양디지텍은 조금 전에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컨택의 경우에는 2만 5천 원 상향, 이녹스 첨단 소재, 한화비전의 경우에는 또 6만 7천 원 상향 조정을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대기 자금이 10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자금들이 어디로 실리게 될지 궁금한데요. 우리는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공략주, 첫 번째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반도체고요. 네, CMP 패드 관련된 종목이죠. KC텍.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HBM4에서는 좀 더 평탄화에 대한 것이 니즈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동사의 슬러리 쪽에 대한 니즈는 이게 소재죠. 한마디로 가동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
따라서 이번 CMP와 이 슬러리 쪽에 대한 니즈를 확대하면서 현재 PER 기준은 한 1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져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전 고점을 뚫고 안정화가 나타난 구간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구간에서에 대한 목표가 돌파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전일자 45,000원 미만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작성하면서 오늘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을 잡아보자라고 말씀 조금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한 48,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만 원 이후 저는 5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반도영 위원님께서는 이런 시장 안에서 제일 자신 있는 공략주로 반도체를 골라주셨고요. 첫 번째 공략주 KC텍 5만 원을 넘어선다면 5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궁금한데 두 번째도 설마 반도체예요? 네, 오늘도 반도체고요. 두산 테스나 재공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림은 곧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타이밍이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72,500원을 찍고 조정이 나타나서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6만 5천 원 정도 구간이면 전고점을 뚫으면서 우리는 신고가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GAA 공정에 대한 확대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8만 원, 손절 라인 5만 5천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산 테스나로 이메일 수익을 봤었는데 오늘 재공략하자는 관점에서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라인은 5만 5천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위원님의 무방이 없으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무방 오늘 열어주신다고요? 네, 2026년 아니 2027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대장주와 주력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SK 하이닉스, 대덕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테스나 등등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이제 실적, 성장 여기에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죠.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날은 변동성이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 추적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서 럭키세븐 소통창구 입장하시고 잠시 후 8시 4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잠시 뒤에 10분 뒤부터 무료 공개 방송을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